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균자입니다. 오늘 차트 형태가 꽤 좋죠. 상승분도 많이 나왔고 일단은 좀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21.5K 부분의 전고를 넘긴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그냥 하락했을 때 그냥 정말 낮은 부분의 전고라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도 우리가 지켜주고 있었던 이 박스권을 탈피를 했다라는 점이 좀 조금은 좋게 볼 만한 부분인 것 같고, 근데 뭐 큰 상승은 암시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상승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 전고를 넘긴 시점부터는 상승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간주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나지 않고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지금 현재 나스닥이 7월 5일부로 우리는 저가 테스트가 끝났고 나는 안정적인 위치에 올라섰어. 그리고 오늘자 어제자 더해서 거기서 한 번 더 올려주니까 나스닥으로부터 비롯된 상승 압력이 비트코인으로 작용을 받았고, 다만 비트코인으로서 좀 더 좋은 점은 전고를 좀 더 넘겨줬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리상 비트코인은 상승이 나스닥보다 더하다는 말을 정말 한 달 이상 들었던 것 같은데, 오늘 시점 차트에서는 비트코인이 더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스닥이 상승한 이유는 이걸 설명을 할 때는 인플레이션을 예로 들었었어요. 그래서 21년도 말 또는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었던 22년도 초에, 그래서 인플레이션 문제가 야기가 됐었고, 정말 증시에는 좀 충격을 줄 만한 소식들이 이후에 연준의 정책으로 인해서 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물론 그 전에 정책들도 있었지만 인플레이션이 정말 미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이번 투자 상품의 흐름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금리 상승이라는 것과 연관이 되고, 그 시점으로부터는 투자 상품들의 가격이 조금 꺾인 게 사실인데, 이 부분이 이 하락으로 인해서 또 저가를 건들면서 인플레이션은 해소가 된 게 아닌가라는 의문을 던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상승이 나온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상승일 수도 있고 매도 매물을 소화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됐던지 간에 이 상승은 큰 상승을 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작은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증시가 조금 버티고 저가를 내려주지 않고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까지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렇게 전체장을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첫 부분에 설명을 할 때 불확실성 중에 하나가 해소가 되었다, 남은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얼마나 해소가 된 거냐, 저는 작은 부분, 정말 작은 부분만 해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상승만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따라서 지금부터는 뉴스를 보면서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지표는 뭐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인플레이션을 예상하는가, 핑크색으로 예상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뭐 코카콜라 등의 가격이 얼마나 올랐나 그런 것들을 말을 하는데, 이게 피크를 향해 가고 있고 이게 안 꺾이고 있다라는 걸 말을 하고 있죠. 물론 미국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가장 좋으나 이 지표는 영국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 표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은 아직 안 꺾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뭐 다음 지표에서 꺾이는 게 나오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기 침체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리세션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요. 이 리세션이라고 하는 것은 스태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주요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즉 경제 성장이 안 된다라는 말에 해당하는데, 이것을 볼 때 무엇을 볼까요? 수익률 곡선. 그럼 일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미10년물 국채금리를 항상 대표하면서 말을 하잖아요. 그 여기에 미10년물 국채금리가 있고 여기에는 2가 적혀져 있네. 그러면은 미10년물 국채금리와 미 2년채 2년물 국채금리를 이게 얼마나 수익률에서 차이가 나냐, 수익률 곡선으로 나타낸 것이겠죠. 이게 얼마 전까지는 역전이 되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말을 듣다가 이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장단기 금리 차가 대표적인 리세션을 나타내는 또는 암시할 수 있는 지표인데, 그 지표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뭐 이러한 도표가 나타났을 때 무조건 온다라는 말은 하기가 싫어요. 하지만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 지표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대표적인 쇼충이라고 알려져 있는 마이클 버리, 이분 따서 만든 영화도 더 빅쇼트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하락장에서는 되게 글을 많이 올리시는데, 그리고 뭐 삭제도 많이 하고요. 근데 이분께서 올리신 글이 아마 인플레이션은 해결되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로는 여태까지 뭐 공급망 얘기도 꺼내고요. 밑으로 내려보면은 각종 전쟁 이슈도 좀 연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일단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식자재도 그렇고 요즘 이슈가 많죠. 에너지도 그렇고요. 아무튼 이런 큰 것들은 아직 해소가 안 되었다라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댓글을 보다 보면은 각자 관점이 다르다는 걸 아실 거예요.
여기서 이만큼 상승했는데 이 상승을 다 놓치냐? 아니다. 뭐 두 번째는 더 아래가 있으니까 좋은 기회에 매수를 하자. 뭐 이런 차이가 존재할 텐데 그거는 각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나는 이번 상승을 작은 상승으로서 매수를 하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것인가 그런 게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각종 이슈들이 해소될 때까지 천천히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지금의 상승은 불확실성을 달고 한 가지 작은 이슈가 해결이 되면서 나오는 상승이다라고 저는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마지막으로는 제가 현재 보고 있는 단기 관점, 앞으로 매수에 들어간다면 어떤 관점으로 들어갈 것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기 관점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단기 관점에서 가장 중요했던 구간은 오늘 점심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이틀 동안 상승했던 이 추세선을 유지시켰던 이 캔들이 추세선을 깨고 밑으로 내려갈 때 나왔었던 그런 구간이고요. 그리고 30분 봉상 과매수 또 5분 봉상 더블 찍으면서 우리가 하락을 볼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입하지 않았는데요. 진입을 했던 게 정답인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입을 하지 않은 이유는 제 1분 봉상 확인하고 싶었던 하락 다이버전스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점을 높여주는데 RSI도 높아진다. 자, 이 말은 상승이 계속된다라는 말에 해당하고요. 그렇다면 그 관점에 의해서 진입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니까 저는 진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볼 때 추세선을 보거나 이런 하락 다이버전스를 보는데 이런 장에서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추세선을 이탈시킬 때 저는 보통 진입을 합니다. 하지만 표현 드릴 때 외봉으로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저는 진입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은 진입하지 않을 거고 아마 제가 이 다음에 하락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은 새벽 구간에 정말 피날레 찍고 그 나오는 그 하락에 베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게 마지막 상승이었다 한다면은 뭐 아쉽지만 저도 그냥 무포지션으로 일관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지가 형성되고 다시 반등이 나올 때 다시 포지션에 진입하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매매를 하면서 이런 상승이나 뭐 하락이 크게 나올 때 내 포지션이 없다면은 불안하신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네, 저는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 관점이 정말 좀 헷갈리고 확신이 없을 때는 진입하지 않는 게 저는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고하지 않을 때 어떻게 매매를 하나요? 크게 뭐 거미줄 쳐서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손절가도 안 걸고 매매를 할 때가 많죠. 근데 그거는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레버리지를 활용한다면은 관점은 정말 확고하게 가져가는 게 저는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따라서 내일까지만큼은 새벽에 관점이 하나 생겨나고 이게 이런 장처럼 이때 과매수를 찍으러 가는 장처럼 좀 더 연장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시간은 9시, 10시, 11시에 과매수 구간 걸릴 때 그때 한번 체크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장기 관점 말씀드릴게요. 업비트나 빗썸 같은 현물 시장에서 100% 매수에 들어간다라고 했었던 관점입니다. 5일 이동평균선과 캔들이 만나는 지역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들어가야 될까요? 안 들어가야 될까요? 정말 급하신 분들이라면은 들어가도 좋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 저는 7월 10일을 봉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는데 이동평균선은 항상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보고 이전의 이동평균선만을 봐야 되는데 조금 가정을 하면서 접근을 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오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상승이 나왔고 지금 현재 금토일 해서 3일 정도 가격 변동이 일어나겠죠. 저는 그것을 가정을 했어요. 21.3K에서 마무리가 된다면은 다음 이동평균선은 어디서 형성이 되는가? 정답은 20.4K입니다. 근데 20.4K도 그때 가격이 20K라는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21.3K 부근에서 마무리를 하고 적당히 조금 조정받고 지금 가격에서 한 1.5% 내려오고 그 다음에 종가 형성한 다음에 좀 더 쏟는다면은 가격이 20K일 때 5일 이동평균선이 20.4K를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정말 정확하게 말을 한다면은 이때 플러스 마이너스 감안해서 20.48, 20.5K를 매수 구간으로 설정을 한다면은 아마 제가 그어드렸던 이 이동평균선과 만나고 상승하는 관점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봉,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주봉으로 매매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7월 11일부터 다음 주봉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도 됩니다. 어찌 됐던지 간에 캔들과 이동평균선이 만나는 구간은 이번 주가 되거나 다음 주가 되거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을 볼 때마다 도대체 나는 기다리는 거 잘 못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 매수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 제가 정확한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9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5일선과 20일선이 만나서 상승을 할 수 있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죠. 좀 약간 리스크를 가져가되 여기가 저가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매수를 해보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은 큰 상승이 진행되기 전인 이게 9월장과 비교를 했었던 거고요.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큰 상승이 시작되죠. 이게 정확한 기회이지만 나는 캔들과 만날 때도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이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이 여기고요. 9월은 이 형태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급해. 나 못 찾겠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주봉으로서 확인을 해도 좋은데 지금의 상승은 일봉상 5일선과 21선의 이격이 해소되고 정말 좀 적합하지는 않지만 더블 바텀식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크로스가 나고 이제 좋은 조건 안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해당합니다. 저는 이 구간이 조금만 더 눌린다면은 좋을 텐데 나올지 안 나올지는 미지수니까 일단은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생각이나 관점을 쉽게 바꾸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는 말은 7월 11일부터 매수하겠다는 관점은 계속 유지가 된다는 말이고요. 아까 가격대를 적어드린 것 같은데 그대로 흘러가게 된다면 20K에서 좋은 기회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못 참으시는 분들은 지금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았는데 이더리움은 왜 매수를 안 하나요? 이더리움도 괜찮지 않나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원래 지금의 계획은 이더리움 매수 계획을 제가 생각하고 접근을 한 것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더리움이 이번 이슈로 인해서 모멘텀이 굉장히 약해졌었어요. 1000달러 밑으로 800달러까지 이런 하락량을 보여줬었죠. 하지만 제가 비트 들어갈 때 이더리움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더 매수하셔도 됩니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더가 좀 상승량이 낮다라고 생각을 해도 나중에 되면 어차피 비트코인 따라서 상승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좀 매수를 그러니까 충분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코인들은 지금 현재 좀 이슈가 달려 있거나 뭐 솔라나를 가져온 이유는 이번에 증권으로 약간 이슈가 돌고 있죠. 뭐 그런 것들 좀 고려해서 알트에 좀 자산을 뿌리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좀 깊은 생각을 해보고 실행을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날짜가 7월 8일이고 앞으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주말만 지나면 매수할 구간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뭐 2달, 3달, 4달, 5달, 6달 기다리셨던 분들 정말 오래 기다리셨고요. 월요일에는 다 같이 좀 힘내서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런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댓글에 운영되는 이 방이 제가 주말에는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주말에는 입장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관점 받아가실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고 또 지금 10만 원 쿠폰을 뿌리고 있어서 받아가실 분 있으면은 종료되기 전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다들 좋은 주말 보내세요.